터미널부터 중부 1터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 오늘은 단독으로 모셨습니다. 아, 네네. 좀 뭔가 허전하네요. 그죠? 그래요? 아유, 혼자 충분합니다. 네. 최민희 전 의원은 어디 말이에요. 가셨어요? 아, 네. 네.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갔습니다. 잘 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4월 3일입니다. 4.3 희생자 추념식. 윤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불참하고요. 네.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석했습니다. 어찌 보셨어요? 아, 네. 우리나라는 왜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네. 근데 지난해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가셨죠? 네. 근데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어요? 그러게요. 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뭐 물론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매년 갈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번엔 좀 갔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이제 위안부 강제동원 이런 건으로 그러니까요. 정부 내 뉴라이트의 비중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정부의 어떤 역사관이 도마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갔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네. 이번에는 갔어야 되는데 야구장은 가고 추념식에는 안 갔다 이 얘기 나옵니다. 바로. 특히 이제 4.3과 관련해서는 뉴라이트의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가면 이런 이제 오해를 받아요. 얼마 전에 네. 이승만 전 대통령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네. 이승만 하면서 그리고 제주 4.3에 대해서는 이게 또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모든 대통령이 공과가 있습니다만 4.3 같은 경우에는 비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수만 명, 민간인 수만 명이 희생된 비극입니다. 그래서 꼭 갔었어야 되고, 어쨌든 미국 방문 준비 말씀하셨는데 시구할 시간은 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구 가서 시구할 시간은 있고 4.3 갈 시간은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특히나 지금 일본 문제로 뉴라이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태산 같거든요. 네. 우리 정부의 역사관 여기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이 역사가 그냥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전원 씨, 그죠? 5.18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어쨌든 간에 좀 감동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빨리 이런 역사적 갈등 이런 것들은 빨리 우리가 청산하고 국민들한테 좀 감동적인 모습 보이고 국민 통합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시구하고요. 대구 서문시장 또 갔어요. 대구시장에 또 갔습니다. 보통 대통령이 이 동네 한번 가면 저 동네도 한번 가고 여기 시장 가면 저 동네 이 지역 안배 생각하는데 이번에 생각하고 거기 간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4.3 가고 또 제주도에도 시장 있잖아요. 네. 제주도에 좀 가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서문시장 너무 자주 가셔서 네. 이건 저 안 가셔도 됐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요, 국민들이요, 이렇게 이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선거를 하는 거라서 시장도 가고 여러 군데 가시는 게 좋은데요. 선거할 때는 이런저런 곳에 많이 가야 돼요. 선거 운동이니까. 네.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수준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의 지금 이런 현안을 위해서 열심히 업무 보시는 걸 더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어려워요. 경제가 많이 어렵고 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들, 그다음에 미국
뭐 순방 준비 때문에 4.3까지도 추념식도 안 갔다고 하시는데 미국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 차라리 비상경제 대책 회의 같은 걸 한 조금이라도 더 하시고 이런 게 더 좋지. 여러 가지 걱정이 많고 국민들이 이제 신뢰가 많이 없는데 이럴 때 가서 시구하고 뭐 시장 돌아다니고 이런 게 사실은 평소에 이렇게 민심이 좋을 때는 이런 게 또 반응이 좋은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제가 참모 같으면 시장 가고 시구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네. 네, 조금 어렵고 막 고뇌에 쌓여서 열심히 고민하는 모습 이런 게 더 낫습니다. 지금은.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대구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 네. 지도부한테도 뭐라고 하고 정강훈 목사님하고도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제가 요새는 우리 당 문제에 이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근데 정광훈 목사 문제로 지금 며칠째 지금 설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대요. 네? 근데 정광훈 목사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된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 네, 이제 그렇죠. 뭐 우파의 천하통일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사실은 뭐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신경 많이 쓰나요? 그렇게 안 쓰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향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정광훈 목사 얘기를 그냥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굳이. 네. 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이거 좀 시장 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더 했어요. 아니 전 목사한테는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나한테만 뭐라고 하냐.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김재원 최고하고는 좀 구원이 있죠. 그때 네. 대구시장 그렇죠. 경선할 때부터. 아니, 그전에부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고위원 할 때부터.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구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라고 안 되죠. 홍준표 시장이 경선 때 자기한테 네. 도와달라고 막 오고 자기한테 안수기다도 받았대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 경선 났을 때 도와달라고 막 하고 안수기도 받았고 정책도 다 받아가 놓고 네.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정치인들이야 뭐 다 이렇게 또 필요할 때는 네 선거운동 다 여러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네. 보면 좀 웃겨요. 네. 네. 정치인들은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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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네.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를 위한 뉴스는 안 나오고요. 네. 경제 우려할 만한 뉴스가 막 나옵니다. 네, 네. 좀 짚어야 될 대목이 많아요. 그럼요.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 가서도 예? 이제 좀 시간이 좀 있긴 합니다만 저는 걱정되는 게 미국 가서 홍만 붙이고 오면 안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거 반도체법 그다음에 IRA법 좀 해결 좀 하고 우리가 네. 지금 걱정하는 것들 반도체 지금 중국에 있는 공장들 이 생산 시설들 어떻게 지금 유예 기간 좀 연장할 수 있을까 이런 네. 걱정하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민생 그리고 경제 우리 기업들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세일즈 외교한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요즘 기업에서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졌습니다. 네. CEO 함부로 못 뽑고요. 네. 그다음에 외풍에 마구 흔들려요. 이거 큰 걱정입니다. 경제에 큰 리스크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이제 아마 여기까지 하도 이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네. 호적 기업 토벌한다 이러면서 네? 호적 기업이란 얘기 제가 처음 들었는데 그러게요. 그 소유 분산 기업의 이제 이 어떤 소유 분산 기업 이제 지배 구조 개선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지배 구조 개선한다 이러면 주로 예전에 좀 그 편이 그렇습니다만 좀 운동권적 시각 진보 세력에서 많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이거를 예전에 제가
옛날입니다만 이렇게 민주당을 제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과거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이죠. 네. 비판 엄청 했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대한항공 네. 그죠? 엄청 문제가 됐었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뭐 대한항공의 주식을 사가지고 대한항공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대한항공의 뭐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뭐 어떻게 한다, 뭐 압박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막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기업을 좌지우지한다, 정부가 막 이런 비판들이 엄청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KT. 포스코. 네, KT CEO를 그러니까 선정이 됐는데요. 네. 정부 쪽에서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찍어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그 국민연금 우리 국민들의 기금이에요. 네? 그죠?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마구 지금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목적으로. 왜냐하면 사실은 국민연금이 함부로 이런 목적으로 막 투자하다가 지금 수익이 안 나면 큰일 나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이런 어떤 그 지배구조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에다가 투자를 한다. 이렇게 큰 손으로 막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좀 제가 의심하는 거는 그래서 이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KT라든가 포스코라든가 좀 만만한 기업에다가 혹시 이 CEO라든가 여기에다가 낙하산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예. 응? 지금 그런 게 지금 막 뭉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 지금 옛날에 자유시장 경제 막 외치면서 과거에 문재인 정권이나 과거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해대더니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슬며시 그냥 조용히 실제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제는 더 이거는 똑같다니요. 이번 강도가 훨씬 셉니다. 네, 아니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무슨 저는 좀 사실은 굉장히 이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는 재벌가에서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족벌 경영이 너무 심하니까 나름대로 그런 비판이었죠. 저는 그 어떤 이념적인 의도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자리야 자리.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래서 이런 관료적인 행태를 정말 근절을 해야 되고 이유가 뭐든 간에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런 관료 경제를 가지고 하면서 그런 실제로 예전에는 그러면 과거에는 자유시장 경제 막 운운하면서 남이 할 때는 막 비판해놓고 지금은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이 자리에 욕심이 나가지고 내로남불을 한다. 이거 말이죠. 국민들이요. 절대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눈 부라리고 보셔야 돼요. 네. KT 포스코 그리고 각 은행권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너무 화가 나 진짜. 네, 너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건들이 워낙 커서요. 이 문제가 눈에 안 띄요. 아니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비판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로남불적으로 막 하면서 여권의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여기에 같이 한몫하려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창피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응?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국정조사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네. 어찌 보십니까? 밝힐 거는 밝혀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걸 가지고 정쟁화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일본 언론에서 너무 많은 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 정부가 답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더 문제는 뭐냐면 독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언론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영토 주권의 문제고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민주당이 공세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 만약에 방어하고 싶으면 이거 확실하게 이 문제를 보도한 언론, 일본 언론과 일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민주당이 국정조사 공세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쟁이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그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 확실하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든지. 네.
그럼 국민들은 의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은 되는데 가만히 있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밝힐 건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밝히질 못하면, 정부가 밝히질 못하면. 네. 한덕수 국무총리 일본 언론에 일일이 조치하기보다는 그러면서 또 말을 좀 아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구해 나가겠다 말이 얘기했는데. 됩니까 그게? 응? 그러게요. 아니 누구의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요 무슨 제3자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뭘 이해를 구해요. 이건 펄펄 뛰어야 될 문제죠. 아, 그렇죠. 아니 뭘 이해를 구해요.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기가 막히고요. 그다음에 이거 일본 문제는 저는 미국 문제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 네. 지금 한미일 협력은 우리가 하지만 군사협력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일본이 지금 재무장 시도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미국의 전략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이제 대리인이 되려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재 이제 북한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나라의 주적이 어디였어요? 과거. 북한이기도 했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편 일본이었죠. 항상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어서 위협은 북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일본이기도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일본을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도 못 믿지만 일본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래의 주적이 또 북한도 우리의 주적이지만 일본도 언제 우리의 주적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영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영토에 대해서 독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영토에 대해서 자기 영토라고 자꾸 우기는 나라하고 어떻게 군사협력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독도 앞바다에 지금 일장기 건 군함이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훈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이 독도 얘기만 안 해도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독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패전국 중에서요. 패전국 중에서 이웃나라한테 영토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일본만 유일하죠. 그죠? 자기가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졌다고 사죄한다라고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이웃 나라한테 야 근데 그 땅 있잖아 사실은 우리 거였어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있냐고요. 그런데 그 나라하고 어떻게 군사협력을 하냐고요. 이거는 우리가 미국한테요. 야 우리가 다 모든 거 다 협력해. 그런데 우리 영토에 대해서 지금 내놓으라고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협력 요선은 못 넘겠어. 그거 네가 이해를 해라라고 분명히 천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이 오히려 우리를 달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미국이고 뭐 무슨 할아버지고 간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네. 우리가 힘을 길러서 어쨌든 저는 미국이 아무리 한미동맹이고 뭐고 간에 우리 영토를 떼줄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유사시에 일본한테 영토 떼줄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건 아니잖아요. 안 그러니까 되죠.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는 분명히 정해놓고 그렇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미동맹 중요하죠. 그렇지만 일본하고 사이에서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분명히 정해놓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시원하네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해요. 근데 이런 걸 정해놓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가다 보면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일본 언론에서 독도 얘기했다는데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점점 커질 거예요. 안 돼요, 이거는. 그리고 일본하고 협력을 할 거냐라고 하면 협력한다고 해야죠. 그런데 군사협력? 독도를 우리 자기네 영토라고 계속 하는 한 군사적 협력은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적 원의 시점 이연주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